네, 다음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이게 10분, 20분 강의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. 오늘은 간단하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 용어들, 어색한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우선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약자고요. OOP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.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객체라는 기본 단위로 설계를 해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유사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법론입니다. 그래서 그 하나의 역할, 어떤 특정 개념, 하나의 개념이 수행하는 함수, 자바에서 메소드라고 하고 코틀린에서 함수라고 하는데요. 하나의 역할을 수행한 함수와 그 데이터 이제 프로퍼티,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묶음을 의미합니다. 객체지향이 시작되기 전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처음에 어떤 전자계산기의 역할로서 어떤 절차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하다가 그 계산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이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을 필요로 했고요. 이 구조화가 절차적 언어에서 구조화가 복잡해지면 이 이름을 정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유지보수의 문제도 생겨서 이제 이런 대안으로서 객체지향이라는 게 이제 처음 정의가 됐고요. 그래서 객체지향을 위해서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캡슐화,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절차적인 언어에서는 모든 것이 동일 레벨에서, 그러니까 글을 쓴다고 하면 문단을 나누지 않고 한 문단 안에 모든 내용을 담는, 그러다 보면은 문단도 복잡해지고 읽기도 힘들어지겠죠. 그것들을 문단으로 나누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캡슐화하고, 그 캡슐화는 또 이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쪼개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. 그리고 상속이라는 개념은 캡슐화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이 클래스를 재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차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가 탈 수 있는 이동 수단의 하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탈 것이라는 개념에 상속을 받은 객체들이 자동차가 있을 수 있고, 버스나 트럭,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제 승용차가 있을 거고, 버스, 트럭, 오토바이, 오토바이는 바퀴가 2개고, 승용차는 바퀴가 4개고, 이런 것들은 그 객체들의 프로퍼티가 되는 거죠. 그리고 다형성은 그러면 오토바이가 예를 들었을 때,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예를 들었을 때 다형성이라고 하는 거는 드라이브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 것의 역할을 한다면 오토바이는 역시 핸들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좌우로 틀어서 이 방향을 조향하는, 조향의 방법이 다르죠. 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것, 그런 것들을 이제 다용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. 그거는 이제 중복정의나 다중정의,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코틀린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객체지향, 이 어떤 문제들을 객체로 나누는 그 틀의 개념이고요. 클래스는 그 객체를 나누는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코틀린에선 그 객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.
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가 한 마리 있는데요. 이 개를 정의하기 위해서 코틀린에서는 뭐 이거는 개발자가 어떤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이 도그라는 이게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개가 이름을 갖고 그리고 무게를 갖고 이제 종을 가져요.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값, 이 개가 가지고 있는 속성값. 그래서 이 개는 피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무게는 70, 이거는 파운드겠죠? 파운드 70, 그리고 브리드는 믹스라고 되어 있고요. 그럼 이 개가 할 수 있는 일은 짖는 거.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러니까 짖는 기능을 하는 이 개라는 객체를 클래스로 정의한 거고요. 이 클래스를 코틀린에서 만드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클래스를 디자인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.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들을 분석해서 그 요구사항에 적합한 요소들로 분류를 하고 클래스들을 분류하고 그 클래스들의 서로의 기능들의 이 함수를 정의하는 것들을 클래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개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름과 무게와 종 같은 걸로 분류하고 펑션은 bark가 있고요. 그리고 송에는 타이틀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아티스트가 있을 거고 플레이 할 수 있고 스탑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객체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프로퍼티, 뭐 타이틀, 아티스트 이런 건 프로퍼티고요. 객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함수, 펑션 해서 play, stop, 뭐 bark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. 그 클래스 생성하는 과정이에요. 클래스 생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처음에 이제 변수를 선언합니다. 지금 이 변수 선언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코틀린 방식이죠. 앞에 이거는 variable이죠. variable my dog 그리고 도그 클래스에 지금 다음과 같이 이 개가 가질 프로퍼티를 선언할 때 보내주게 됩니다. 이 부분을 이제 컨스트럭터 파라미터가 되는데요. 이거는 이니셜라이즈 파라미터인데요. 그러니까 이 개가 객체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값을 지정해서 보내주고요. 그럼 이 보내준 값들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. 이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선언했던 이 myDog이라는 베리어블 변수에 해당 객체의 주소값, 레퍼런스 값을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보셨던 myDog and 이 문장에 하는 일들은 좀 더 이제 아까 이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두 번째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설명을 담고 있는데요. 해당 객체들의 초기 값을 던져줬잖아요. 이제 이름 그리고 무게 그리고 종에 대해서 던져줬는데 이 값들을 가지고 이 인수들을 먼저 생성하게 됩니다. 코틀린에서는 먼저 생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생성한 값들을 받아낼 수 있는 이 클래스의 객체, 이 객체라는 표현이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. 객체라는 게 그러니까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틀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객체의 인스턴스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메모리에 올라가는 프로퍼티들과 펑션을 정의한 것들이 실제로 구동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메모리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, 그것이 이제 생성하는 과정인 거고요. 이 도그라는 객체를 생성해서 지금 아까 각각의 이 초기 값들을 그 도그라는 클래스의 값들 사이사이에 지금 이 도그라는 객체는 그 값을 받기 위한 틀이니까 틀을 만들어낸 거예요. 틀을 만들어서 아직 비어있는 이 값들을 세 가지 속성을 정의를 한 거고 이 세 가지 속성 값에 미리 만들어 놓은 초기 값의 주소 값들을 저장하게 됩니다. 이게 주소 값이 저장되는 이유는
코틀린이라는 언어가 모든 변수들이 객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. 객체의 주소값. 이 인티저 타입이 그냥 숫자의 70이라는 값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인티저 타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모리 할당량이 좀 크고요. 그거 자체 전체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값을 갖고 있다. 이 코틀린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구가 그래서 도구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로 채워진 형태의 도구를 myDog이라는 내가 만든 변수의 그 주소값을 저장하게 됩니다.